근데 국가에서 보면 수소차를 갖다가 이제 정책적으로 생산을 많이 하고 그거 갖다가 이제 한동안 많이 이렇게 밀어줬었잖아요. 그러면서 수소차가 좀 많이 보급되지 않았었나요? 많이 보급됐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건 이제 국내의 일인 거고, 글로벌리 봤을 때 지금 수소 연료 전지차를 생산하는 쪽은 일본의 도요타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현대차밖에. 혼다도 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딱 2개밖에 안 한다? 네, 혼다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혼다 접었어요. 아. 이제 생산을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으로 수소 경제 자체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면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를 국가 경쟁력으로 키우겠다라는 측면이 강했었고, 그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는 보지만 정책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기업 차원에서는 적자 구도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이윤 창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만은 않은 구도로 조금 가고 있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수소차 전망을 해주신다면은 수소차 전망은 정말 저는 마지막 단계, 수소 생태계의 정말 마지막 단계, 그리고 지금 전기차 침투율로 봤을 때 글로벌 완성차에서 거의 한 9에서 10% 정도가 지금 전기차로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의 생태계 자체로만 본다면은 전기차가 50% 이상은 넘어가야지만이 그때부터 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충전소는 어때요? 그러니까 충전소도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근데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충전소를 많이 깐다고 보급이 많이 될까?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수소 충전소를 운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수소 그 운영비가 차지하는 부분에 수소 생산 단가 그리고 수소 운반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수소 생산 단가 자체가 낮아져야지만이 충전소 운영비도 낮아질 수가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차를 얘기하고 싶기보다는 내가 집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되게 방송하면서 답답한 게 나는 한 번도 수소를 얘기를 하면서 수소차에 집중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계속 수소차 투자 포인트로 뭐 현대차가 사업부 축소한다고 그러면은 수소 쪽 다 이제 뭐 주가가 하락을 해버리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근데 이제 수소 경제, 수소 생태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차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실생활 접하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어떤 게 우리가 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우선 우리 전기 발생할 때 전기 사용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나요? 수소 가지고? 전기? 수소 가지고 사용하죠. 우리나라에도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죠. 네, 있어요. 근데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너무 비싸지. 그래서 지금은... 일정 부분 정책에 의해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는 단가 자체가 저렴해진다면은 수소 발전소,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 쓰이는 지금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수소 발전소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 막 원이 지금 요즘에 유가 올라간다 뭐 한다 하면서 다양한 산업에 사용이 되는 이런 에너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제로 베이스로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수력 발전으로 대체를 할 수 있냐? 양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너무 규모가 크게 들어가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수소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탄소 제로로 가려면 수소가 필수다? 필수지.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수소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수소 생태계로 봤었을 때 크게 이제 연료 전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건 발전소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차 안으로도 들어가고, 이거를 다들 잘 모르시는데, 연료 전지 시스템을 구동을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전기 분해하는 시스템하고 겹쳐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기사 같은 데 찾아보면은 물 전기 분해하는 시스템으로 뭐 알카라인법인 AEC, PMEC, SOEC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 하나에 뭐 이 차에 들어가는 PEM으로 들어가지만, PEM으로 하는 거를 발전용 연료전지로 크게 발전소로 세우면은 PEMFC의 발전소가 되는 거고, 요걸 공정을 거꾸로 하면은 수전의 수소가 돼요. 수전의 수소 시스템, 전해주 시스템. 그래서 PEMEC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의 생태계가 생산부터 발전소부터 운송수단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국내나 해외 기업 중에서 그런 거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도 뭐가 있어요? 우선은 기업으로 보기보다는 기술을 그래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부분 이야기를 할 때 어느 기업이 연료전지 글로벌 점유율 기준으로 1위던데 그러면은 여기가 앞으로 대세 아닌가 이러면서 이렇게 투자해주면 너무 위험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연료전지 효율이 높아지는 시스템이 등장을 하면은 바로 그 기술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게 수소 경제 생태계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계속 파악을 해주면서 어느 쪽의 기술적인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방향 안에서 어느 기업이 제일 잘하고 있구나, 요걸 파악해 주는 그런 걸 1, 2, 3, 4위 해가지고 여기가 가장 큰 기업이니까 여기가 투자하면 제일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그렇게 거예요? 하면 그쵸.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죠. 언제든지 교체가 될 테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로 들면 연료전지 시스템 안에는 H+의 이온만 정확하게 통과를 시키는 필터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터인 분리막이나 이런 거하고 다소 차이점이 있는 게 더 훨씬 견고해야 돼요, 소재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는 불소개 수지로 사용되는 이런 필터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는 가스 확산층이라고 해서 GDL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탄소 섬유가 사용이 돼요. 우리가 기체 저장, 수소 기체를 저장할 때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데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근데 사실 국내 기업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해외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요 불소수지 필터를 현대차 쪽하고 같이 개발한 기업이 이제 상하프론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수전의 수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까지 들어가기에는 아직 레퍼런스가 좀 적은 편이죠. 그렇지만 이런 원천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저장 시스템 그리고 그걸 갖다 공급해주는 그런 다른 부가적인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수소 생태계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가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돼서 수소 생태계가 더 주목받냐. 정권이 바뀌었는데 수소를 걱정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굳이 우리나라 정부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원전 확대의 움직임이 약간 글로벌리 있습니다. 원래 계속 탈원전으로 갔었는데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원전을 친환경으로 넣으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죠. 시행되는 거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전이 확대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서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수소 생산이 중요한 거고,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추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차피 최종적으로 그린 수소로 가야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인 수소 생산이 필요한 거고,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전기 분해할 때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니까 가격이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렴하게 만들고자 원전을 좀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EU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다음 정권에서 원전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좀 더 수소 경제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수소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사실 이번 정권에서도 SMR 소형 원전 모듈을 가지고 수소 생산 전해조를 늘려나가는 수소 생산을 하는 이런 방안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왔어요? 네, 정식으로 수소에 대한 로드맵이 뭐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6월 이전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정책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가 있죠. 쟤네들 왜 저래요? 저렇게. 아니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 수소 경제의 미래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점점 리액션이 과해지는데.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차를 보면서 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어쨌든 최초로 에너지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네, 지금 금천구에 위치한 SK에서 최초로 세운 슈퍼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전기차 충전소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건 전기차 충전소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기차 충전소 대부분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에너지원을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축적을 해놓은 다음에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소 에너지원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서 나오는 전기, 그리고 태양광을 통해서 나오는 전기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연료전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부생수소를 사용을 해요. 우리가 그레이 수소라고 좀 많이 부르는데, 그레이 수소로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지만 지금 여기 내부에 이제 태양광 발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인도어, 그러니까 실내에서 전부 다 수소를 생산하는 것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블룸에너지라고 적혀 있죠. SK 쪽에서 거의 지분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의 연료전지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차 안에서 봤었을 때 그 밑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의 종류는 PEMFC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소형으로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플러그 파워로 대표되는 이제 기업인데, 그 기업은 이제 차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은 이렇게 육상보다는 해안 발전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를 발생을 시킬 때 석탄 화력 발전 쪽으로 가면은 에너지 효율이 한 40% 정도가 나옵니다. 45% 정도가. 근데 요거 하나에서 나오는 연료전지의 효율은 이제 블룸에너지의 고체 산화물 방식인 SOFC 기준으로 봤었을 때 60% 가까이가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은 부피와 규모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연료전지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소 충전소까지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정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허가가 좀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지금 슈퍼스테이션을 앞으로 한 10곳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단순히 수소 충전소뿐만이 아니고 연료전지를 통해서 또 다시 수소를 생산해내는 설비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탄소 중립을 이뤄낸 그런 슈퍼스테이션이 탄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의 온종일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넥소 차부터 시작을 해서 슈퍼 에너지 스테이션까지 와봤는데, 오늘 그 수많은 수소 생태계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있어 주셨는데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거잖아요. 와이프 맨날 주말에 안 들어온다고. 실제로 안 들어왔잖아요. 심심하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오늘 데이트 어땠어요? 소감 한마디. 너무 행복했고요. 사실 근데 유튜브 촬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잘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 어렵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고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와이프를 비롯해서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남편 요리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또 맛있는 요리 해줘야지. 네, 알겠어요. 근데 안 잡아 먹어요. 왜 자꾸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좀만 가까이, 마지막엔 좀 행복하고 사이좋은 모습으로 인사 한마디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